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 비텐베르크에 다녀온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열풍으로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훈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에게 22년째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동부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는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새 아침이 올 거야란 제목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을 촉구한 지 올해로 500년입니다. 그런 루터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단이 한국에도 기독교 한국루터회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한국교회의 한 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단에 500년 전 루터처럼 교회 개혁을 외친 열정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변화를 열망하며 31명의 청년들이 이달 중순 독일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 앞에 섰습니다. 500년 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부패한 중세교회의 반기를 든 한 성직자의 비장한 심정을 느끼고 싶어 시작한 여행의 종착지였습니다. 당시 루터의 나이 34살, 지금으로 치면 이들과 비슷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루터교 청년연합회 소속 20, 30대 청년들은 이번 여행에서 한국교회 개혁과제 10가지를 숙고해 발표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과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교육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성도들 개인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처럼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개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로 저는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커요. 헌금 강요 문화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중세시대 판매한 눈에 보이는 면죄부는 없지만 설교와 기도 속에 은연중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면죄부는 영혼을 더 잠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전 소리를 더 좋아하신다면서 동전을 내는 게 되게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뜻으로 헌금을 내도록 작은 돈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헌금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독일 방문은 교단에서 기획해 각 교회 청년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처음 20명을 예상했지만 31명이 지원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오직 독일만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품고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청년들이 들은 것은 개혁을 향해 여전히 뛰고 있는 루터의 뜨거운 심장 소리였습니다. 굿TV 뉴스 한연입니다. 모바일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인 포켓스탑이 교회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각 지역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임의 중요한 장소가 왜 교회로 지정된 걸까요?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도 서비스 이용 불가로 뒤늦게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일주일 만에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게임 속 캐릭터를 사냥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꼬부기다! 꼬부기! 오케이! 나는 도망갔어! 미쳤다! 이 청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곳은 인천의 한 교회 앞.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유용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곳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순복음 부평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교회를 방문해야만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 이제 포켓볼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교회가 포켓몬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연동교회, 대구 비전 장로교회 등 대다수의 지역 교회들이 게임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게임 제작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나 동상 등을 포켓스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응시하면서 실행하는 게임이다 보니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다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게임을 실행하거나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한 수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복원을 위해 주요 교단장들과 연대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온 만큼 한국교회 통합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수건 사업인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한기총의 개혁과 한국교회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각 교단이 우리 한기총이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앞장서질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일 모든 일에 있어서 힘을 결집해서 대사회적으로 더 우리 대처하는 일에 힘을 모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예배 후 곧바로 회원 전명으로 넘어가 대표회장 선거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단독 후보일 경우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선관위 규정에 힘입어 이 목사가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대표회장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설교는 엄신영 목사가 맡았으며 국민 대통합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에서 탈락한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미 자격 미달임을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1억 5천 돈까지 전부 그냥 돌려드리면서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한국교회 연합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을 견인하며 주요 교단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입춘 무렵의 늦추위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요즘같이 매서운 한파에 소외된 이웃들은 유독 춥고 외로울 텐데요. 최근 한 교회의 22년간 섬김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고개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사랑의 집.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의 집을 섬기고 있는 동부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어르신과 노숙인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일이 어느새 22년이 지났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로 돈 걱정 없이 지내었던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없이 밥 한 끼를 걱정했던 경험은 사랑의 집 사역을 지속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루에 적을 때는 100명에서 많게는 120명의 어르신이 사랑의 집을 찾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지만 쉽게 감당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왔던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뭘로 대접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때 깨닫는 게 내가 얼굴마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장균 목사의 모습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새아침이 올 거야란 제목의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표지엔 천만 촛불에 헌정하며란 글귀도 쓰여 있는데요. 곡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깊은 밤 지나서 아침이 오면 어둠
새 아침이 올 거야란 곡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막 그 하루하루도 빡빡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아저씨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냥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김명식 씨는 곡 작업을 위해 2달 동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새 아침이 올 거야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며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곡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곡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색채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음원 등록도 발라드로 돼 있습니다. 김 씨는 교회만이 아닌 온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 기독교적인 표현을 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명식 씨는 얼마 전부터 사회를 향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엔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남겨진 아빠의 기도란 곡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야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못난 세상 만든 우리를. 김 씨는 자신이 사회의 외로움과 아픔을 곡으로 담아내는 것이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직하게 시대에 반응하는 표현이라 말합니다. 김명식 씨는 앞으로 순회음악 전도사란 비전을 갖고 낮은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SNS를 뜨겁게 달군 배우 조정석 씨와 조승우 씨의 찬양 영상입니다. 두 배우는 대표적인 교회 오빠로 손꼽히는데요. 영상에서는 조정석 씨의 기타 연주에 맞춰 조승우 씨가 춤을 추며 주 우리 아버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춤을 추면서 목소리로 해당 영상은 19만 번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두 배우의 꾸밈 없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배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전 세계의 복음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뉴욕 중심가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작년 12월 5일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복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인 교회들과 협력해 5개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거리 전도 참가자들은 모처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전도의 열기가 2차 복음 광고 지역인 태국 방콕으로도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 광고가 선교 문화로 자리 기대한다며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신앙인들을 위한 만화 창조론 연대기 이야기입니다. 최근 창조론 연대기를 펴낸 김민석 작가는 대표작 교회를 부탁해와 마가복음 뒷조사로 재미는 물론 신학적 깊이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책은 창세기 1장을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현대 과학과의 관계를 쉽고 재미있게 그려냈는데요. 10대 주인공들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제 수영의 아버지는 온유에게 너가 그렇게 창조과학을 열망하고 창세기 1장과 과학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매치시키려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열심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게 창조론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만한 주제인데요. 창조론 연대기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행사가 교계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가운데 교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찬성해온 측은 과거의 부정적인 한국사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이 기존 교과서보다 긍정적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개신교와 관련해 고등 국정교과서인 한국 기독교 역사가, 중등 국정교과서인 세계 기독교 역사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며 한쪽 입장에 치우친 획일화를 주장해선 안 되고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사 단체는 최종본이 1차 검토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 정치 권력의 입장을 지나치게 드러낸 치우친 교과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은 현대사에서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속에서 차후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부분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늘린다면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높이는 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최근 춘천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특정 종교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계 교육단체가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는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교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거짓을 이용한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교사 3명의 해명 자료도 함께 발표한 인권보호위는 확인 결과 두 학생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교사에게 주장하자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예수 모혈이라고 외치기를 한 차례 권유했다며 이 과정에서 종교적 권위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교란 곳은 사회적 약속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곳인 만큼 학교를 특수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사단법인 한국통일선교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통일 시대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통일선교연합 부이사장 황수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며 구티비의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 김명전 대표이사는 통일은 국경이 없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티비가 이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선교연합은 지난해 창립됐으며 통일선교 전략과 수립, 통일선교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피드 더 칠드런 한국위원회와 필통 미니스트리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은 필통합니다 1+1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가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필통 속에 들어갈 볼펜을 직접 만들고 난생 처음 배운 아랍어로 사랑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산소망교회 문예은 청년은 작은 볼펜으로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필통 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환 목사는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진 학용품은 전 세계 빈곤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어폴로지가 3월 개봉을 앞두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폴로지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한국의 기런옥 할머니, 중국의 차오 할머니,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의 삶을 6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기런옥 할머니를 향해 쏟아붓는 욕설로 시작합니다. 기런옥 할머니는 여전히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차오 할머니와 아델라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사과를 한다고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지만 마음은 조금 풀어지니 그날을 기다린다는 기런옥 할머니의 진심 어린 대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으며 쇠약해지는 할머니들이지만 그들의 신념과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영화 예고편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내보이며 늦기 전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학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다리는 겨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겨울 찬양과 말씀 집회로 학생들의 신앙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캠프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6일부터 9일까지 2017 청년연합 말씀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강의도 진행됩니다. 캠프 코리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수련회엔 청소년들의 멘토로 꼽히는 뉴사운드 교회 천관욱 목사,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지저스 파티, 캠프 스포츠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교회학교 성장연구소가 2월 한 달 동안 약 4차례에 걸쳐 어린이 은혜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판타스틱 버블쇼, 눈썰매 타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노회가 광주 부림교회에서 오직 복음이란 주제로 이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젊은이들을 향한 이단의 침투가 교묘해지고 있는 점을 예방하고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이단 상담사 김주원 목사는 이단은 정통교회의 신학이론에 이단 교리를 주입시킨다며 우리가 이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기독교연합회가 설을 맞아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로 및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시와 열매교회 청년팀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란 곡으로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광주노회 여신도연합회는 떡과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예배엔 난파간첩이란 누명을 썼던 장기수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고초를 회고하며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고난을 털어놨습니다. 한편 광주 NCC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수십 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던 장기수 어르신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와 위로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노회 겨울 수련회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아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지며 신앙이 곧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비난 발언으로 미중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중국 설 명절인 춘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북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난민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중국 설 명절인 춘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끕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미국 각계 인사 5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이방카는 중국 측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비난 발언으로 미중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미국이 이방카를 내세워 양국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평균 40%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관세가 줄고 중국 정부도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를 낮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 가격 인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유럽 국가 내 난민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아이슬란드가 새로운 난민 정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아이슬란드는 난민 수용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국가들에 비해 인종차별주의가 적은 탓에 지난 2년간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118명에 달하고 망명을 신청한 난민도 791명에 이릅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배해 $500, 우리 돈 약 5,80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 아닌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증언대에 올라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시종일관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상현실 사업 확장에 주력해온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